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문 앞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곳에서 37살 백모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다가가 한두 마디를 건넨 뒤 곧바로 100cm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법정 알려줘의 민규 형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기업을 퇴사한 30대 후반의 어떤 남성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 한 8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웬 사무라이의 망령이 지금 이 사람 몸에 깃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담배를 피러 나왔던 이웃집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던 가장을 무참하게 여러 차례 그 일본도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어서 충격에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본 사건과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그 피의자가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를 하였고 결국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모발이나 소변 같은 것들을 강제로 압수한 뒤에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굉장히 원한이 있어서 살인을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굳이 마약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연성이 없거든요. 옆집도 아니고 그냥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잘 모르는 가끔씩 담배나 피러 나오던 동네 아저씨를 칼로 살해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은 술에 많이 취했거나 혹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살인을 한 게 아닐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본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약 범죄는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살인죄 안에 포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죄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약에 취해 있든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 있든 아니면 평소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든 간에 심신미약 사유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경우 이로 인해서 환각 증세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것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범주인 거고 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능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마약을 투약한 점에 대해서 형의 가중사유로 삼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를 가지고 죽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칼을 휘두르거나 차량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사망케 하면 이는 살인인 것이고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과실치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 서적에 주로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내가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총을 정확하게 겨눠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망시키게 하면 이거는 살인죄인 것이고 내가 만약에 벽에다가 연습 사격을 했는데 그 총탄이 벽을 맞고 튀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다른 사람을 사망케 했다면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을 하는 것이에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살인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피의자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칼이라는 흉기 자체가 본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휘두르거나 찌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가령 총이라고 한다면 오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았을 경우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파괴력이 높은 무기이지만 칼 같은 경우는 대충 휘두른다고 해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급소를 노리고 찌른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찌르고 베어가지고 과다출혈하게 만들어가지고 쇼크를 일으켜야지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인데 보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흉기가 일본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살인범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도 살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중한형을 선고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장식용 도검을 소지하고 있던 것만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예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총포화야법상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도검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도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지하고 있던 행위만으로 살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살인을 예비를 했는지 그 과거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혹시 갈등은 없었는지, 이웃 주민으로서 몇 번이나 부딪혔었는지, 또한 다른 주민들이 이 피의자가 위험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건의 다른 경위들을 파악을 해야 살인의 예비나 동기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검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네, 최근 형 법 좀 알려줘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돼서 저도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일본도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점점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모두 사건, 사고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들어도 숨 한번 크게 내쉬고 에휴 내가 똥 밟았다 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형 법 좀 알려줘.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